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는 뭐 약세로 시작해서 장 중간에는 플러스가 나왔다가 다시 장 후반에 0.3% 정도 9포인트 하락 마무리돼서 3260포인트로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지난주엔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오늘은 매도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래도 코스닥도 약세로 시작했지만 코스닥은 뭐 어쨌든 간에 약하긴 했지만 양봉 마무리 106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조금 좀 말이 안 된다 싶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1060포인트. 뭐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가치주 다우존스는 상승, 자 기술주 나스닥은 하락했고요. 방금 전에 시작한 유럽 지수는 영국은 살짝 약세, 독일은 보합,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강보합 살짝 떠오르고 있긴 한데요. 뭐 지난주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혼조세,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짝은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지난주처럼 강력한 상승세는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7월 말에 충격적으로 조금 멜랑콜리하면서 약세장이 연출됐던 그 모습을 8월 첫째 주에 이제 완벽하게 탈피해 놓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나온 상태니까 다시 이제 박스권식으로 살짝 눈치 보기 장세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중국, 홍콩, 일본은 괜찮았고요. 뭐 특히 상해 지수가 1%, 자, 대만은 살짝 숨이 죽었습니다. 환율은 뭐 계속 뭐 1140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나 뭐 금값, 뭐 구리값도 원자재도 뭐 크게 변동성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계속 빨간불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을 마감하면서는 보합으로 마무리. 하이닉스는 처음부터 살짝 파란불이었는데 장을 마감하면서는 좀 더 낙폭을 키웠고요. 네이버 카카오 괜찮았고요.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 비롯해서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요. 물론 뭐 뜬금없이 날아가는 바이오 주식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많이 안 좋았던 하루였고요. 카카오뱅크, 자, 제 생각과 다르게 10%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저는 거품이 어느 정도는 껴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셀트리온도 충격적으로 2% 하락이 나온, 뭐 삼성전자는 보합, 하이닉스는 1% 후반, 셀트리온은 2% 하락. 이러니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서 코스닥은 그래도 1060포인트를 찍어준 하루였고요. 셀트리온 형제들 많이 안 좋았고요.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 이쪽 계열이 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고요. 내일이면 크래프톤 상장인데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소재 쪽으로는 강했습니다. HLB보다는 HLB 제약이 오늘 상승률이 많이 높았고요. 전반적으로 알테오젠도 시젠도 제약주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 첨보, 원익 IPS 이런 쪽으로는 좀 괜찮았네요. 자, 뉴스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0.3% 정도 하락 마무리됐고요. 뭐 오늘 미국장이 어떨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선물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막상 본장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수급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질지는 저도 뭐 단언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뭐 큰 상승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모르죠. 또 뭐 어떤 핑계를 대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조금은 지지부진한 눈치 보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밤 내일 새벽 미국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내일 시초가와 우리 시장 내일 시초가나 내일 흐름인 거죠. 자,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일도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중국 증시는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무리되었다는 머니투데이 리포트도 있고요. 뭐 환율은 뭐 계속 등락폭을 반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종가로 1060선 연중 최고 기록 코스닥 0.3% 하락 마감 코스피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틀 만에 시가총액 9위를 찍었다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요 핑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죠. 나스닥의 하락에 부담을 느낀 코스피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수급도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자체를 끌어내린 하루였죠. 뭐 이 7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게 이 약발이 뭐 이번 주까지 계속될지 한번 밤사이 잘 지켜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자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뭐 물가지수나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탄탄한 시장 기업들의 실적이 뭐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생각만큼 경기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뭐 불안하긴 하죠. 코로나19 방역이 계속해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고 있고 미국은 뭐 10만 명대 확진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뭐 전면적인 작년 이맘때 같은 전면적인 어떤 그런 셧다운 봉쇄 수준의 그런 침체는 없을 거라는 그런 기저효과 자신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유통되는 부분도 사실이고 한번 겪어본 상황이라는 것도 뭐 사람들이 경제 쪽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기지개를 켜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 26%,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딱히 뭐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장중에는 29.48%까지 갔다가 자 마무리는 26.88%뭐 나름 강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관심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제가 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천단과 지옥으로 오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짝 상승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기준가가 16,120원이었는데 시초가도 16,000원을 깨서 시작했고 저가를 15,840원까지 찍고 16,245원까지 올라와 준 거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변동폭 같은 경우에는 400원이니까 얼마든지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고요. 에이드칩스도 오늘 10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1300원을 날렸다가 한번 살짝 숨이 죽었다가 한 1250원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 1200원대 후반까지 찍고 결국 마무리는 1245원으로 마무리되는
한 2번 정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고요. 살짝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은 15분 봉으로는 너무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3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시초에 빵 떴다가 바로 하락이 떨어졌고요. 그 하락한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하는 요 흐름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첫 번째 개파락,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자리에서 빠르게 들어가셔서 네 번째 윗꼬리에서 나오시거나 한번 견디셨다가 여섯 번째 1,300원 위에서 1,300원 밑에서는 좀 그렇고요. 한 1,200원 중반대에서 들어가셨다면은 1,300원 위에서 정리하셨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4%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요렇게 숨이 한번 죽었다가 1250원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잖아요. 요 자리에서도 이제 짧기는 하지만 한 30원 정도 짧게나마 퍼포먼스를 즐겨보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두 번 자리를 주잖아요. 1250원에서 1290원, 11시 30분 정도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한 10시 전후에서 10시 50분 사이, 이렇게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짧게 더 거래해 보실 수 있는 단타 자리가 나온 에이드칩스, 뭐 별다른 뭐 특별한 이슈나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바닥권에서 일봉상 보시다시피 바닥 자리에서 계속 꿈틀꿈틀 대면서 올라오는 거죠. 꿈틀꿈틀 대면서 윗꼬리 달면서 움직여주는 이런 느낌이고요. 뭐 다시 또 한번 숨 죽었다가 달릴 수 있고, 아니면 뭐 내일 또 여러가지 반도체 순환매 호재가 달리면서, 또는 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오늘 저녁에 이재용 가석방 소식이 들려오면서 내일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소식이 나오고 후다닥 다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에이드칩스 언제라도 바닥권에서 후다닥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나오시면 되세요. 두 번 들어가셨다가 먹고 나오시든, 세 번 들어갔다 먹고 나오시든, 한 번만 들어갔다 먹고 나오시든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자, 보시는 것처럼 퍼포먼스는 나오지만 봉은 일봉상 봉은 음봉이 떴다는 거죠.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자, 1,000만 주 정도 거래됐다는 얘기는, 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파실 수 있는 충분한 전환, 충분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자, 뭐 동신건설이나 PPI, 삼부토건은 일단 모멘텀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슈가 터질 때 잘 따라가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언급드렸잖아요. 뭐 최재형 기사라든지 뭐 이재명 기사, 뭐 이낙연 기사, 이렇게 이슈가 될 때 따라가 보시면 되시고요. 뭐 최근에 가장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잠깐 뉴스 한번 볼까요? 최재형 관련해서 뭐 자기는 독립운동 후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나니까 뽀록이 난 게, 자,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친일파 쪽에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달리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기사긴 한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본 기사로 한번 찾아봐 드리면은, 여기에서도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검색하기가 조금 힘들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는 볼게요. 오마이뉴스 기사가 쉽게 뜨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띄울 수 있다면 띄워 보겠습니다. 이 기사, 이제 최재형 증조부 조부 친일행각 해명하라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오마이뉴스 기사로는 제가 못 보여드렸고요. 뭐 지금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독립운동가 후손 행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서 확인된 바로는 여러 가지로 행적도 명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뭐 면장을 하는 등 친일파 쪽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마이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최재형 부친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최재형 부친이 이제 위독하다고 했을 때도 이제 판단을 조금 미루면서 이제 상을 치르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군 대령 출신이죠, 부친이. 근데 이제 이 부친께서 뭐 2000년도 초반에 그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분이 뭐 한일 독립운동 뭐 이런 쪽으로 표창을 받았다라고 본인도 이 가족들도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사회공헌, 국가 발전 뭐 이런 운동으로 표창을 받은 건데, 포장을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거는 앞서서 언급해드린 그런 조부, 뭐 증조부 행적을 보면은 도둑이 제발 저려서 오히려 친일 행각을 덮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뭐 심지어 이렇기 때문에 애국가도 부르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정도로 자 여기저기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5% 정도 PPI 오늘 떨어졌습니다. 뭐 삼보 토건도 3% 떨어졌으니까 뭐 도친 개친 50보 100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선 테마주들이 대다수 다 퍼포먼스가 숨이 죽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 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고요. 뭐 하이닉스도 떨어졌습니다. 아난티가 조금 대북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계속 잡음이 섞이면서 뭐 김여정이 뭐 우리나라의 뭐냐, 뭐 왜 김여정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국민 여론 자체도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 요런 상황에서 모멘텀은 살짝 죽어가고 있고, 요거를 어떻게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물음표고요. 뭐 11,000원대가 깨지거나 뭐 심지어 만원대 초반 또는 만원대가 깨지더라도 어떤 모멘텀, 어떤 기사, 뭐 북측이 됐든 미국 쪽이 됐든 우리나라 정부 쪽이 됐든 말 한마디로 뭐 10%는 우습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주시해 보시고요. 오늘은 숨이 죽은 자리입니다. 자, 아난티까지 말씀드렸고, 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텔레칩스랑 같이 움직이는 계열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텔레칩스가 자리가 좀 높고, 그래도 그나마 칩스앤 미디어가 조금 자리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칩스앤 미디어가 좀 높게 상승을 보여주는, 아무래도 뭐 AD 칩스도 그렇고요. 칩스앤 미디어도 시스템 설계, 메모리 쪽이 아닌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 뭐 파운드리 수혜주기 주다 보니까 같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뭐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장중에는 15%, 야, 이거를 들어갔어야죠. 자, AD 칩스보다도 이거를 들어갔으면 더 높게 먹고 나올 수 있고, 거래량도 전 거래량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됐고,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손절이 아니라 익절을 하셨어야 되시고요. 반드시 포지션 정리하시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죠. 내일 다시 저점에 잡으셔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오버나잇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런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SNS텍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6% 넘는 퍼포먼스 괜찮죠? 뭐 반도체가 삼성도 뭐 보합권이고 하이닉스도 2% 가까이 1% 후반대에 떨어지는 날에 SNS텍이나 뭐 AD 칩스, 방금 말씀드렸던 자 칩스앤 미디어 여러 가지로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리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17,000원대로
한번 또 날려주는 퍼포먼스, 뭐 대덕전자든 AD칩스든 칩스앤미디어든 어떤 종목을 들어갔어도 오늘 한 4, 5%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SK 머티리얼즈는 계속 소재 관련해서 꾸준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69,000 주면은 이거는 마음먹은 대로 샀다 팔았다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주는 그런 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뭐 일봉상으로 보면 딱 21선에 딱 붙었다가 퍼포먼스가 나왔네요. 쭉 한번 퍼포먼스를 뽑아주고 나서 숨이 죽었다가 7월 말 멜랑꼴리 했던 그 약세장에 쭉 하방을 타고 나서 21선을 딱 만나자마자 바로 오늘 퍼포먼스 뭐 장중에 4.5% 종가는 3% 먹고 나오시는 거죠. 4.5%에서 꺾였기 때문에 굳이 뭐 오버나이트 하실 필요 없이 먹고 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뭐 솔브레인도 괜찮았고요. 제주반도체, 뭐 네페스, 뭐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쏠쏠한 종목, 자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나오는 종목들로 자 선택하셔서 얼마든지 타점을 잡으시고 거래를 해보실 수 있는 종목들 여러 종목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 자 퍼포먼스가 여러 종목 나왔고요. 자 SD 바이오 센서는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듯한 그래도 강보합 수준으로 58,300원 마무리. 시제는 0.7% 떨어진 자리 7,800원 마무리. 연말까지 계속 이 두 종목의 흐름 진단키트의 대장이 누가 될지 계속 이 두 종목은 팔로잉 해드릴 거고요. 뭐 현대바이오는 다시 뭐 3만원 자리를 깰 듯한 약세 흐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쪽이 안 좋은 이유 뭐 여러 가지로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1% 떨어진 90만 9천원짜리 뭐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좀 저는 솔직히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뭐 바이오 CMO 여러 가지 물량 뭐 수급 전 세계 뭐 CMO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캐파를 자랑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지만 그래도 솔직히 저는 이 자리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자, 뭐 시간도 많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보시다시피 퍼가 250배가 넘어요. 너무너무 높아요. 퍼가. EPS가 3,600원밖에 안 되는데 PBR이 뭐 2배, 3배, 4배, 5배가 아니라 13배 PBR이 13배 시가총액 60조. 그냥 단순하게 위탁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멀티플을 이렇게 높게 줄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주가가 높은지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높아요 주가가.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60만원이라고 해도 주가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90만원이니 뭐 재무제표는 다 본 거죠. 그렇게 재무제표에서 퍼포먼스를 뭐 높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가 높은지 당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잖아요. 뭐 2019년, 2020년, 뭐 2021년 뭐 딱히 뭐 성장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참 알 수가 없죠. 전반적으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뭔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빗대면 삼성전자는 한 20만원 가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막 20만원 30만원 가 있어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바이낸스 뭐 어떤 사람이 뭐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지만 바이낸스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2만원대를 깨고 19,500원 수준이고요. 거래량이 좀 더 붙어야 되고요.
뭐 지난주에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부분이고, 뭐 이게 지금 뭐 19,000원 정도의 바닥을 라인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거냐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21선이 하방이고, 뭐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너무 없고요. 최근에 뭐 최근 한 달 거래 다 통틀어 봤어도 100만 주 이상 거래된 건 하루뿐이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냥 목요일날 잠깐 퍼포먼스가 나왔던 거는 그냥 뭐 기술적 반등이나 뭐 그냥 장난치기 정도, 살짝 간을 본 거죠. 물량 테스트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간 본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아직 뭐 세력이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생각은 언제쯤을 디데이로 잡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자, 뭐 차트상으로 읽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올지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친 다음에 움직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깰 자리는 다 깼거든요. 보시다시피 깰 자리 다 깨고, 뭐 심지어 이전 저점 13,000원, 14,000원 이 라인대까지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까지 보여준다면은 뭐 맘먹고 깨려면 10,000원도 깰 수 있는 세력들이야 뭐 자기들 맘대로 주가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읽는 패턴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손절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 기업이 뭐 나쁘거나 모멘텀이 완전 사라졌거나 그래서 손절 의견을 드렸던 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퍼포먼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긍정적인 종목인데, 세력들이 장난질이 너무 심하게 뭐 3만원 초반대 라인을 깬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2만원대 중반 2만원대 초반 다 무의미하게 다 깨버렸잖아요. 지지받을 만한 자리를 지지하지 않고 세력들이 그냥 다 개무시하고 다 깬 자리이기 때문에, 뭐 차트가 됐던 여러가지 패턴이 됐던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법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던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바이넥스 다시 한번 자리가 잡힌다면은 그 자리가 잡히는 시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다시 또 자리 잘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숨이 죽는, 이게 지금 숨이 죽어버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21선이 상방으로 틀어야 되는데 상방으로 안 틀어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21선이 고개를 쳐받고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많이 떨어진 자리기는 한다 하더라도, 자 일단은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해도 21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골든크로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골든크로스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마찬가지, 21선 움직임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바닥이 아직은 잡힌 것 같지 않은, 뭐 이번 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지켜보시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고개를 들면서 퍼포먼스가 나온다 싶으면은, 자 길게 절대 보지 마시고 살짝 거래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유의하시고,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철칙은 절대적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말씀드렸고요. 프레스치 바이오파마도 뭐 나름 이번에는 뭐 잘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올 만큼 왔죠. 올 만큼 왔기 때문에 주의 깊게 대응하셔야 되시고요. 제가 목요일 날은 오버나잇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은 오버나잇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결과가 어떤가요? 월요일 하방이었죠. 굳이 이런 자리에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이 최고인 거죠. 현금을 들고 있다라면은 오늘 같은 자리도 얼마든지 저점 뭐 11,200원, 11,300원, 심지어 11,500원 자리에도 담아볼 수만 있다면은 뭐
33,000원 퍼포먼스가 나오는 이런 변동폭을 즐길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내일 다시 그 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날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지 마시고요. 현금을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포지션 정리하시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매수 매도를 하는 게 단타 매매의 묘미고, 그게 단타 매매의 제일 원칙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 두 종목 모두 다 백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다 하락이 나왔죠. 뭐 백신 모멘텀도 그렇고, 뭐 왜 갑자기 모멘텀이 훅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하락이 나오는 거는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떨어지면은 우리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뭐 셀트리온,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떨어졌죠. 웬만한 바이오 종목 오늘 다 떨어졌어요. 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크래프톤 상장인데, 뭐 드라마틱하게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되거나 랠리를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여전히 아주아이비 투자도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시초가 형성을 크래프톤이 강하게 해준다면은 뭐 크래프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아이비 투자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크래프톤은 이미 이슈를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고점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뭐 아주아이비 투자도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고점에서 상당폭 거의 뭐 40% 50% 가까이 조정받은 자리에서 크래프톤이 떠만 준다면, 여러 가지 시초가가 뜬다든지 뭐 갭이 뜬다든지 퍼포먼스가 쭉 이어져만 준다면은 아주아이비 투자가 분명하게 퍼포먼스가 내일 장에 나올 거고요. 뭐 한번 주목해 보시죠. 바로 사시라는 거 아닙니다. 자, SM은 뭐 68,000원, 67,000원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7만원대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짚어드릴 만한 종목은 거진 다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LB 제약 빼고는 뭐 제약바이오 쪽에 빨간불이 거의 없죠. 다 파란불이에요.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자,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번 주에 또 한두 번 정도는 바이오 쪽으로 다시 또 빨간불이 쫙 나오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바이오 쪽으로 저점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도체도 계속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순환매 국면에서 안 오른 종목들, 저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 주목해 보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주식 종목에 대해선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요. 자, 이제 또 시사 뉴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재형 친일 관련 유착 의혹은 한번 빨리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비판받아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모더나를 핑계대는 건지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과연 모더나라는 기업이 한 국가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칠 수 있나요? 애초부터 확약된 게 아닌데 그냥 예정 약속이 아니라 예정 계획인데, 그거를 정부에서 약속인 것처럼, 모더나에서 약속해 주는 것처럼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한 번은 그렇다 칩니다. 지금은 최초 모더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도 공급 이슈가 있을 때 딜레이가 돼갖고 연기가 됐고요. 7월 달에도 약속했던 물량이 안 들어왔죠. 이번에 8월 달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정부에서 뭐 보건복지부 2차관을 보내갖고 뭐 강력하게 항의하고 뭐 구두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약을 주나요? 이거 뭐 돈 주고 뺨 맞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응?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건지. 자, 우리는 지금 계속 OECD 중에서도 백신 보급 최저 국가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지금 아무리 4단계 방역 조치를 해도 방역 조치 효과는 안 나오고 있고 한 달 내내 1000명, 1500명, 18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물량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백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는 부분이고요. 뭐 박용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건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전까지 본 뉴스에서는 이재용 가석방 속보가 안 떴었거든요. 자, 현기 80% 미만 가석방 0.3% 불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재용은 70%도 안 됐어요.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명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잖아요. 특경 사범 중에 80% 가석방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이재용은 50억 이상의 특경이잖아요. 없어요. 50억 이상 특경은 아예 가석방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교도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오늘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1차적인 교도소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죠. 자, 과연 지금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경제사범, 특경사범이 됐든 사기사범이 됐든 경제사범이 몇 명이 있고 그 중에 형기를 산 사람이 몇 프로 형기를 산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몇 순인데 이 사람이 교도소 측에 가석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경우인 거죠. 아까 뉴스를 보니까 생방송 화면에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란 분이 이름이 박 누군데 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용 가석방 반대를 사면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요. 가석방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촛불 정권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 자, 다 땅바닥에 내팽개칠 거냐. 자, 이런다면은 정부 측에서 스스로 촛불을 꺼버리는 결과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뭐 절대적으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대세는 컨센서스는 당연히 가석방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 기사도 넘어가고요. 내 딸도 내 아들도 아닌 것 같다. 친자 의심이 불러온 이게 뭔가요? 기사 한번 볼게요. 비극. 아내 외도 정향을 목격하시고 의심이 가서 확진으로 바뀌었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는데 의심 끝에 아들을 던져갖고 이거는 그냥 안 볼게요. 나는 이게 뭐 사건 사고인지 모르고 그냥 클릭했는데 이런 기사는 좀 제발 좀 노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불편해서 저는 보지 않을 거고요. 확진 환자 1492명 나왔다고 하고요. 오늘 0시 기준 휴가 떠난 이준석 뭐 택시 면허? 택시 면허를 뭐 땄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본 얘기 패스하고요.
자,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여당이랑 야당이 법사위를 하반기 때는 야당이 가질 수 있도록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이제 안 알려졌어요. 국민들한테. 그냥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그 독소 조항이죠. 여러 가지 법사위원회가 옥상옥 기능을 했던 그런 부분을 다 삭제하기로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그렇게 한다면은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게 아니라 선 조치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선 조치를 하고 나서 넘기는 부분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덮어놓고 법사위를 넘긴다. 이것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이재용 가석방 심사 중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 5시 30분인데 속보가 안 나올 뿐이죠. 전두환 출석 이야기도 있고요.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미약품 145조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빨라야 국내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은 내년이죠. 빨라야 내년. 열심히 힘내서 한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이낙연, 경성 과열, 네거티브 공방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7월 전까지 6월 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한 2걸음 정도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한 걸음이 조금 채 안 되는 듯한 추격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6월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격을 허용한 이재명 후보가 호락호락 넘겨줄 것 같지도 않고 이낙연도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광주고검 검찰청에서 40대 남성이 칼을 휘둘렀다네요. 사람 참 배짱 좋은 사람들 많네요.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거리를 하나요? 자, 타이틀로 나와 있는 기사들은 볼 게 없어서 자, 기사 속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또 다른 기사가 검색되는 부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의당 쪽에서도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이게 공정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차질 모더나 화이자. 자, 원래는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더나가 다시 수급이 꼬인다고 해서 6주 정도 텀을 두고 2차 접종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다시 변경했고요. 중국, 베트남도 자국 백신 접종 허가. 그죠? 우리도 빨리 우리 국내 백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풍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홍준표도 원희룡도 야당 쪽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 당연히 공정과 정의에 입각해서 자, 원칙에 따라서
가석방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일부 보수사회단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재계나 보수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국민 여론과 다르게 시민사회단체, 중도 또는 진보 쪽 사회단체에서는 다 이재용 가석방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뭐 곧 결론이 날 겁니다. 별다르게 언급해 드릴 만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세로미 브리핑은 마무리 짓고요. 자, 오늘 들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요. 종목 타점이나 종목 분석,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금융 관련 이야기도 지금 기사를 쭉 훑으면서 말씀드린 시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청새롬, 내게 맡겨라